자, 이렇게 Adjustment Layer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시 재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레이어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Hue Saturation 해서 하위 레이어의 채도를 좀 높여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눈을 끄게 되면 그 레이어에 적용이 되지 않은 원본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눈을 켜면 이 레이어가 적용된 형태를 볼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다시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툴에 대해서 다시 또 봅시다. 자, Adjustment Layer,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나머지 것들은 차후 한번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스포이드 툴 설명했고, 그 밑에 보면 이상한 반창고 같은 게 있어요. 힐링 브러쉬 툴, 스폿 힐링 브러쉬 툴, 패치 툴, 레드 아이 툴, 이런 가지가 있죠. 자, 이 밑에 것들은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요 위에 것들, 요 세 가지도 사진을 보정하는 데 많이 쓰이는 툴들입니다. 예를 들면 스폿 힐링 브러쉬 툴은 그냥 얼굴의 잡티를 없애는 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점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스폿 힐링 브러쉬 툴 하면 스폿 형태가 됩니다. 얘로 드래그를 하면 얘가 자동으로 연산을 해서 주변 브러쉬를 한 주변 색깔을 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쓰이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스폿 힐링 툴. 큰 형태보다는 이렇게 얼굴에 있는 점이나 어떤 간단한 잡티들을 제거할 때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무늬들도 지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머리카락도 잔머리카락도 없앨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힐링 브러쉬 툴은 그 스폿이 아니라 말 그대로 브러쉬 형태인데 자꾸 뭐라고 뜨죠? Alt click to define a source point to be used to require the image. 이게 뭐냐면 그냥 칠하는 게 아니라 Alt를 눌러서 칠할 부분에 색상을 타겟을 잡아주는 겁니다. 드래그해서 칠을 하게 되면 지금 타겟 부분도 변경되는 게 보이죠? 그 부분의 색을 축출해서 지금 드래그하고 있는 부분을 고정을 해주는 거죠. 자, 코알라 볼까요? 예를 들면 힐링 브러쉬 툴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좀 크게 해주고 Alt를 눌러서 이 털 있는 부분을 타겟팅 해주는 거죠. 그리고 칠을 하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눈으로 없앨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타겟팅을 어디다 하는 겁니다. Alt를 누른 상태면 타겟팅 모양이 바뀌고, 만약에 이 부분을 타겟팅하게 되면 어색하게 되겠죠. Ctrl Z. 타겟팅을 하려면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여기는 좀 어두우니까 또 약간 어두운 부분을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의 잡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진을 그렇게 보정을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꾹 눌러서 패치 툴. 패치 툴은 아예 어떤 영역을 드래그해서 그 부분을 다른 색깔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쵸? 아예 선택 영역으로서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컨트롤 D. 한 번 더 해볼까요? 패치 툴을 이용해서 없애고 싶은 부분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브러쉬 툴이랑 비슷한 효과는 나지만 조금 더 넓은 면적에서 자연스럽게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물놀이 하는 소년을 없앨 수가 있겠죠. 그쵸? 다시 해볼까요? 아이고, 발이 나왔네. 최대한 자연스러운 배경을 선택해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원본에 있던 사람을 없앨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 힐링하는 이 힐링 브러쉬, 브러쉬 툴, 스팟 힐링 브러쉬 패치 툴은 이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연산을 해서 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약간의 뭐 자연스러운 효과로 만들어 줍니다. 사실 프로페셔널한 툴은 아닙니다. 간단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사진 편집을 할 때 간략하게 쓸 수 있는 툴이 되겠죠. 다음 브러쉬 툴, 그 다음에 브러쉬 툴이 있겠죠. 브러쉬 툴은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 선택하면 이 거대한 브러쉬 형태가 나오겠죠.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브러쉬를 한번 봅시다. 브러쉬, 자 디폴트 컬러면 지금 블랙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브러쉬. 지금 타블렛 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프리쇼 압력을 얘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색깔이 진해지면서 굵어지겠죠. 꾹 누르면 굵어지고 뭐 타블렛의 뭐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브러쉬를 선택하고 옵션 창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면 모드 있죠. 모드. 자, 여기 있는 모드와 레이어 창에 있는 모드 이름이 같죠. 보통 내가 색을 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드를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노멀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보정할 때 명암 같은 걸 줄 때는 이 합성 모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노멀 상태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브러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간략하게만 설명하자면, 네, 브러쉬 사이즈가 있겠죠? 브러쉬 사이즈. 픽셀, 브러쉬의 직경입니다. 직경에 대한 픽셀이고, 브러쉬의 종류들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이랑 똑같을까요? 이 브러쉬들이? 자, 똑같지 않을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인다고 어도비에서 정해놓은 브러쉬들입니다. 이 브러쉬 옆에를 보면은 여러 가지 더 브러쉬들을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이즈만.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이즈 수치를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사이즈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지 않고, 자, 단축키 있죠? P 근처에, 알파벳 P 옆에 단축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게 브러쉬 사이즈 확대 축소 단축키입니다. 보통 키보드를 이용해서 직경을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타블렛이 있다면 압력 수치를 이용해서 영암이나 어떤 실제로 연필이나 어떤 펜을 드로잉 매체를 쓰듯이 이렇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기본적으로 단축키를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의 확대 축소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단축키 많이 쓰는 게, 그렇죠, Alt. 포그라운드 컬러가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여기서 직접 색을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색들을, 베이스에 있는 색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Alt를 이용해서 색을 찍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포그라운드 컬러를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색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여기서 모든 걸 다 선택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원하는 색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쵸? 자, 다음 시간에 다음 클래스 때 브러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할 수 있는 한 조사도 해보고 할 수 있는 한 브러쉬를 여러 가지를 한번 써보세요. 막 눌러보고 이것저것 브러쉬들. 최대한 다음 시간까지 한번 질문할 것과 여러분들이 먼저 브러쉬를 많이 써봐서 써서 좀 익숙했으면 좋겠습니다. 타블렛을 이용하던 아니면 직접 마우스를 이용하게 됐던. 자, 마우스를 이용하면 굵기가 변화가 없죠. 하지만 타블렛 펜을 이용하면 강도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 그렇죠. 대괄호의 좌우를 이용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연산작용이 많은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죠. 이런 현상을 많이 줄이려면 컴퓨터의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그렇죠. 램이죠, 램. 램을 눌리면 지금 이렇게 느리게 되지 않을 겁니다. 답답하네요, 그렇죠? 어떡하냐. 자, 볼까요?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면은, 램을 높여주는 것이, 이런 작업, 이런 식으로 느려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자, 브러쉬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수업이 끝난 후에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브러쉬에 대해서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 시간이라 다음 클래스 때는 브러쉬에 대해서 미리 예습을 좀 해주길 바랍니다.